자, 오늘 마지막 내용이에요. 데이터 전처리에서 여태까지는 데이터 프레임 하나만 갖고 있었죠. 데이터 프레임 하나만 갖고 하는 주제 중에는 이제 전처리 과정에 포함되는 걸로 또 데이터 정규화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는 해요. 근데 걔는 좀 수리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뒤로 밀었고요. 일단은 우리가 좀 배경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게 행렬 병합.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을 2개 이상 갖고 하는 거예요. 2개 이상의 데이터 프레임을 병합하는 처리예요. 합칠 때 열 단위로 합칠지 행 단위로 합칠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필요한 패키지를 또 가져오겠습니다. 판다스에 머지라는 함수랑 콘캣이라는 함수 2가지예요. 아까 연습 문제 잠깐 콘캣 이야기 나왔었죠? 자, 일단 샘플 데이터를 2개를 가져올게요. 일반 프로그래밍 할 때는 저도 변수 이름 한글로 안 쓰거든요. 근데 데이터 분석할 때 보면은 은근히 저 한글 변수 많이 써요. 여기서 말한 변수는 프로그래밍 할 때 A는 1, 뭐 그런 거요. 그래서 커스터머라는 데이터셋을 고객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머니라고 하는 데이터를 매출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왔어요. 딱 봐도 익숙한 형태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였다고 해봐. 그러면 고객에 부여되는 번호, 이게 프라이머리 키죠. 그 다음에 고객 번호, 1001번 고객이 10,000원 매출, 그 다음에 또 1001번 고객이 20,000원 매출. 그럼 얘는 무슨 키겠어요? 참조 키겠죠. 이런 관계가 성립됐을 때 얘네들을 병합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SQL에서 조인이라고 해서 배웠었잖아요. 그 주제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다른 데이터 프레임과 합치기 열입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 기본 병합이에요. 일단은 일치하는 데이터끼리 병합을 해요. 2개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름이 동일한 컬럼을 기준으로 같은 데이터끼리 병합을 해요.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는 버려져요. 만약 양쪽 데이터 프레임의 공통 컬럼에 중복 데이터가 여러 개 있다면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서 조합을 만들어요. 여기 보면은 1001번 데이터가 둘리라고 한 명 있는데 1001번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가 3건이 있죠. 그럼 이 경우의 수를 다 조합을 해요. 그러니까 SQL에서 쓰는 EQ 조인이랑 이너 조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고객과 매출을 결합해라 라고 하면 고객 번호 1001번에 대해서 이렇게 조합이 된다. 1005번, 1006번. 자, 보시면 1001번, 1005번, 1006번만 나왔죠. 고객 번호가. 자, 여기 위에 보면요.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근데 매출 데이터는 1001번, 1005번, 1006번, 1008번밖에 없어요. 자, 1002번부터 1004번까지는 매출이 발생을 안 했고요. 1008번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고객이죠. 이런 데이터는 머지 함수를 쓰면 버려진다는 거예요. 자, 조인에 이너 조인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아우터 조인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아우터 조인입니다. 아우터 조인 같은 경우는 왼쪽을 기준으로 하는지 오른쪽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있었죠. 자, 일단은 고객을 왼쪽이라고 놓고 고객 데이터를 기준으로 일치하는 매출 데이터를 병합. 그러면 이때는 고객 데이터의 모든 항목에 대한 출력이 보장되고요. 고객 데이터에 매칭되는 매출 데이터가 없는 경우 빈값으로 처리가 됩니다. DB에서도 아우터 조인할 때 매칭되는 거 없으면 널로 처리했어요. 이렇게요. 일단 how 하고서 left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left 아우터 조인이에요.
그러면 일단 고객 데이터를 다 갖다 놓고 매칭되는 매출 데이터를 맞추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레프트가 있으면 라이트도 있겠죠. 네, 자세한 설명 생략. 라이트 걸면은 일단 매출 데이터를 다 갖다 놓고 연결되는 고객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양쪽에 교차로 할 수는 없느냐? 풀 아우터 조인이에요. 하우에다 그냥 아우터라고 적으면 그냥 다 연결해버려요.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만드는 거죠. SQL에서는 풀 아우터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성능이 좀 안 좋다고. 왜냐면은 SQL 같은 경우는 보통 DBMS는 근본 자체가 서버예요. 서버라고 하는 건 여기에 연결돼서 연동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능이 안 좋아지는 거를 처리하면은 여기에 연결된 모든 프로그램 성능에 영향이 다 가요. 그래서 서버 쪽에선 성능이 안 좋을 것 같으면은 잘 안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내 컴퓨터에서만 노는 거야. 성능이 안 좋아도 그냥 나 혼자 잠깐 나가서 쉬고 오면 돼. 그러니까 성능이 좋건 안 좋건 그냥 해요. 자, 지금 여기서 연결을 할 때요. 고객 번호라는 컬럼이 양쪽에 똑같아요. 데이터 프레임 다시 봅시다. 고객 번호, 고객 번호. 이름이 똑같은 컬럼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삼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새로운 샘플 데이터를 가져올게요. 파이 데이터 안에 참고로 지금 여기 이렇게 그 샘플 데이터들 URL 나오잖아요. 실습하는 중간중간 미리미리 다운받아 놓으세요. 다음 키스 때문에 URL 다 바뀝니다. 자, 커스터머 데이터 1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하고요. 커스터머 데이터 2라고 하는 엑셀 파일. 그냥 딱 두 줄씩만 넣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고객명은 딱 봐도 같죠? 근데 여기 보면은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의 필드가 있어요. 앞에 거는 의미가 뭔지 몰라도 금액에 해당하는 것 같고 여기는 나이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병합을 하면은 필드 이름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니까 민수이고 이만인 데이터. 여기도 민수이고 이만인 데이터를 찾는데 없잖아요. 두 컬럼이 동시에 일치하는 걸 찾아요. 그냥 병합하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본 병합을 수행을 하면요. 두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름이 같은 열은 모두 키가 돼요. 근데 샘플 데이터에서 데이터라는 이름의 변수가 dfleft는 int, dfright는 str 타입이에요. 그쵸? 여기 cd1, cd2라고 해놨네. cd1은 int 타입, 그 다음에 cd2는 str 타입이죠.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병합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요. 단순히 그냥 머지 때리면 에러 나요. 이렇게. 자, 이 에러 코드는 그냥 놔둘게요. 이런 경우는 에러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병합 기준을 내가 잡아줘야 돼요. on이라는 파라미터로 고객명이라는 필드와 같은 것끼리 묶어라. 그럼 양쪽에 데이터라는 이름이 두 개잖아요. 그럼 각각 x, y라는 꼬리표가 붙어요. 결합이 되죠. 그럼 이제 데이터 x, 데이터 y니까 이름 바꿔줘야죠. 데이터 x는 금액으로, 데이터 y는 나이로 바꿔라.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양쪽의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싹 다 다른 경우는
2번이고, 잠깐만요. 넘버링이 꼬였어요. 2번, 3번, 4번. 자,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완전히 다른 경우. 이제부터는 데이터 프레임 좀 단순해서 엑셀 파일 따로 안 뺐고요. 그냥 직접 만들게요. df left는 이름이라는 컬럼의 영희철수 국어 점수고요.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은 성명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영희철수 영어예요. 그러면은 요 두 개는 딱 봤을 때 이름하고 성명을 머지 기준으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컬럼 이름이 다르니까 그냥 머지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left o는 이름, right o는 성명. 왼쪽 기준은 이름, 오른쪽 기준은 성명으로 잡아라. 라고 이렇게 필드 이름을 잡아주면은 이름과 성명이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어줍니다. 근데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이 애당초 두 개가 다르니까 양쪽 컬럼이 다 살거든요. 그럼 이제 한쪽에서 성명은 지워라. 그러면 이렇게 결합이 되죠. 자, 지금은 일반 컬럼을 기준으로 결합을 했어요. 근데 인덱스를 활용한 병합 방법도 있어요. 자, 학생의 이름을 인덱스로 갖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할게요. df left는 수학 점수만 갖고 있고 인덱스 이름이 민철과 봉구예요. 그 다음에 df right는 국어 점수라는 변수만 갖고 있고 민철과 철수예요. 그럼 여기서는 병합할 때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머지 함수는 기본적으로 변수를 찾아요. 인덱스는 안중에도 없어. 그래서 인덱스를 쓸 때는 우리가 억지로 인덱스를 걸어줘야 돼요. 잠깐만요. 스크롤이 갑자기 튀어갖고. 병합 조건에서 인덱스를 사용하도록 지정을 해요. 자, 머지 df left와 df right를 거는데 왼쪽에서 인덱스 갖다 쓰고 오른쪽에서 인덱스 갖다 써라. df left 왼쪽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기준을 인덱스로 삼고 오른쪽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기준을 인덱스로 삼아라. 자, 이거 이렇게 병합하는 거 진짜 많이 써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여기저기서 막 여러 개를 수집하면은 그걸 나중에 하나로 이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 코드 모른다. 엑셀 누가 다 껴야 돼요. 코드 한 줄이면은 그냥 한 방에 될 거 진짜 엑셀로 눈으로 일일이 확인해가면서 3박 4일 하는 애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도 프로젝트 할 때 저 아무 말 안 해요. 뭐라 해도 결과만 나오면 되지 뭐. 모르면 몸이 고생하는 거지 뭐.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너 조인이었죠. 머지를 그냥 하면 이너 조인이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민철, 봉구, 민철, 철수니까 2차는 민철밖에 안 나오죠. 조금만 힘내. 자, 이번에는 병합 조건에서 인덱스를 사용하도록 지정을 하는데 아우터. 자, 그러면 여기 left index true, right index true, how는 left. 그리고 이번에는
write outer. how에 write만 걸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파라미터들을 원하는 대로 조합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df left에 민철하고 봉구만 있었는데 봉구는 국어 점수가 조사가 안 됐다고요. 봉구가 없잖아요. 그러면 봉구가 결칙치가 되고, 반대로 국어 점수에는 민철하고 철수만 있는데 철수가 지금 수학 점수가 없죠. 이거를 right로 묶으면은 철수의 수학 점수가 없는 거죠. pull outer. how에 outer라고 적으면 양쪽에서 이렇게 다 갖다가 친절하게 결합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할 때는 그 pull outer를 더 많이 쓸 거예요. 대신에 이 빈값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빈값이 있으면 집계가 안 돼요. 집계를 못 해요. 다희님 조금만 힘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덱스하고 컬럼을 각각 섞는 거야. 자, df left는 학생 이름이 인덱스로 설정되어 있고요. df right는 학생 이름이 컬럼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결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df left, df right를 하는데, 자, df left는 인덱스 기준이죠. 그러니까 left 인덱스 true. right 쪽에서는 성명이라는 컬럼 기준이죠. 그러면 right 5는 성명. 자, 그럼 이제 여기에 how 파라미터를 또 연결하면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조합이 되겠죠. how 파라미터를 left, right, outer로 줬을 때 결과입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이 되면 이제 인덱스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성명을 다시 인덱스로 맞춰줘서 정리정돈을 해야겠죠. 자, 이게 열을 기준으로 조합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행,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콩캣. 머지는 한 번에 2개씩밖에 안 돼요. 근데 콩캣은 원하는 만큼 한꺼번에 다 돼요. 근데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이 갖고 있는 인덱스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df1에 이름, 국어, 이름, 국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인덱스가 01, 01 이렇게 되죠. 이거를 콩캣으로 때리면 인덱스가 01, 01, 01 이렇게 돼요.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샘플 데이터 프레임 생성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 병합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덱스가 이렇게 뚜루룩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이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하면 자, 이렇게 해서 리턴을 받으면 여기부터 실행을 안 했네. 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얘를 결합한 다음에 reset index in place true 이렇게 하면은 인덱스가 다시 재배치되는데
기존에 있던 게 컬럼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드롭 인덱스였나? 뭐 어쨌건 인덱스 버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니면은 드롭 인덱스 컬럼을 지워라. 이것도 인플레이스 트루. 아식스 1. 0인가? 왜 드롭이 안 먹지? 다시 이것만 KKK에서 드롭 인덱스라는 이름을 지워라.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덱스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생겨요. 그쵸? 병합 결과에서 인덱스를 재구성하기. 지금까지 배운 방법을 활용한 거예요. 결합해서 인덱스를 리셋하고, 리셋하면은 기존의 인덱스가 컬럼으로 들어가니까 그 컬럼으로 들어간 애를 지워라. 근데 리셋 인덱스에서 파라미터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드롭이었구나. 이렇게요. 자, 근데 콩캣 함수의 자체 기능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콩캣 함수의 파라미터 활용. 애당초 결합할 때부터 이그노어 인덱스 true라고 설정하면은 병합 후 인덱스를 알아서 재구성해요. 그래서 df1이랑 df2를 연결할 때 이그노어 인덱스 true라고 하면은 지가 알아서 인덱스를 다시 매겨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코드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거를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는 건 없어요. 그냥 진짜 모르가도 서울로만 가면 돼. 이게 데이터 분석 코드가 뭐 이용자들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성능을 요구하는 뭐 그런 게 아니야. 결과만 정확하면 그뿐이거든요. 또 느리면 어때? 어차피 나 혼자 잠깐 결과 보고 마는 건데. 이거 코드 짜고 나면은 결과값 확인해서 보고서 작성했다, 엑셀로 작성했다 그러면 이 코드 다시는 또 안 돌려요. 이거는 어떤 지속성을 갖는 코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느리면은 돌려놓고 그냥 잠깐 자고 오면 돼. 저도 실제로 그 딥러닝 실습 예제 만들 때 집에 퇴근하고 들어가서 예제 하나 돌리면은 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결과를 확인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써야 돼요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마세요. 내 머릿속에 남는 거 쓰면 돼요. 코딩 공부할 때 아마 특히 이제 코딩 테스트 공부하셨던 분들이 그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남았을 거예요. 이게 과연 맞나? 이렇게 결과는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그 질문 평생 가요. 나도 아직도 내가 짠 코드는 그렇다고요. 이게 과연 최선일까 하는 생각은 계속 한다고. 근데 그 생각이 자기가 발전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 생각에 너무 오래 자기를 그렇게 옥죄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잖아요. 수업 예제 처음 만들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만드는데 매 기수 진행할 때마다
다른 게 눈에 보여. 그래서 수업량이 점점점 늘어, 매 기수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료를 벌써 한 4번째 접하시는 기수거든요. 초반에는 분량이 이 정도가 아니었어. 자, 넘어갈게요. 자, 2번. 서로 다른 변수를 갖는 데이터 프레임을 병합하겠습니다. 자, 이름, 국어, 이름, 수학. 한쪽 데이터 프레임은 국어라고 갖고 있고 한쪽 데이터 프레임은 수학이라고 갖고 있어요. 콩캣은 이걸 갖다 밑에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름은 갖다 붙을 수 있는데 국어하고 수학은 서로 다르잖아요. 만들고 자, 콩캣을 하면 병합을 하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NaN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있고 민철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이름 일치하는 거 기준으로 묶어놓고 일치하지 않는 건 빈값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납득되죠? 자, 요번에는 이제 인덱스를 갖는 데이터 프레임. 인덱스를 갖는 데이터 프레임의 병합. 자, DF5에 국어, 그 다음에 국어. 이렇게 했어요. 인덱스가 학생 이름이고요. 병합을 합시다. 그냥 합치면 돼요. 인덱스도 그 데이터 프레임 병합 시 함께 병합됩니다. 단 양쪽에 각 데이터 프레임에 중복되는 인덱스가 존재할 경우 각 행은 개별적으로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를 하나 늘려봅시다. 바로 여기서 민수라고 데이터를 추가할게요. 민수. 여기도 국어 똑같이 8이 민수라고 추가할게요. 이거를 병합하면은 그냥 세로로 갖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민수가 2명이 된다고요. 어떤 에러도 안 나요. 그냥 민수가 2명이 될 뿐이야. 얘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갖다 붙이는 애기 때문에 쓸 때 좀 주의해서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예 애당초 인덱스를 버려라 라고 해서 이그노어 인덱스 true라고 하면 인덱스를 버립니다. 인덱스를 제외하고 병합하기. 이그노어 인덱스 true라는 파라미터를 주면 돼요. 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병합할 때 이제 정리해요.
머지 함수, 열 단위 병합이고요. 변수, 인덱스 모두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고, 레프트 온, 라이트 온, 레프트 인덱스, 라이트 인덱스 파라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머지 함수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조인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둘이 역할이 똑같아요. 근데 머지랑 조인이랑 비교하면 머지가 사용 범위가 더 넓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조인 자체는 버렸어요. 기본 예제만 넣고 보면 머지랑 조인이 똑같아요. 근데 고급 예제를 보면은 조인을 못하는 건 머지는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연습 문제 얘기할 때 이슈 나왔었던 거죠. 콩캣. 아식스라는 파라미터를 쓰면은 열 단위 병합도 가능은 해요. 근데 머지하고 기능이 겹쳐서 저는 아예 애당초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로 가도 결과가 같은 거니까 셋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석한 결과를 받아보는 최종 결정권자는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를 어떻게 만들어서 썼는지 1도 관심 없어요. 결과만 나오면 돼. 데이터 분석 코드에는 오직 결과만 중요해요. 과정은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에 너무 목매달리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끔 이제 코드를 닫았다가 열면은 이제 모두 실행 눌러서 전체 일괄 실행해서 결과를 다시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당장 닫았다가 다시 열면은 기존에 실행했던 게 다 날아가니까 싹 다 재실행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아까 에러 나는 부분이 있었죠. 어디 갔냐? 아까 이 코드는 에러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접어놨었나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에러 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모두 실행을 누를게요. 여기서 에러 났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에러가 나면 이후는 실행을 안 해요. 뻗었으니까. 얘가 실행이 됐다 안 됐다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 괄호 안에 숫자가 없으면 실행이 안 된 거야. 재시작을 가동하면 여기 괄호 안에 숫자가 전부 없어져요. 그리고 실행한 순서대로 여기 넘버링이 돼요. 출력 모드 지우기는 기능 알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모두 실행을 눌러보는데 쭉 실행을 하면 위에서 에러 나면 밑에는 더 이상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요걸 누르세요. 오른쪽에. 그럼 이 밑으로 일괄 실행이에요. 그러면 나머지가 쭉 실행이 되겠죠. 예제가 좀 기네 이거는. 자, 오늘 요거까지 내용 진행할게요. 요거 기세 네, 지금 올라갔으니까 요거까지 이제 실습 잘 하시고요. 연습 문제는 아직 건드리지 마세요. 네, 다음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는 제가 일단 기세에서 빼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